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미래의 최고의 자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제는 인플레이션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다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막연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 안 좋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연준 의장 폴 볼커는 미국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도 갈수록 하락했고 현재는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통화량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입니다. 마트에 가면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 1000원으로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아이스크림이 올랐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같이 5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매년 월급이 올라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자료를 보면 하위 90%층의 부점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최상위 1%층의 부점유 비율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1980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부의 비중이 16에서 20%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하위 50%의 소득과 부의 비중은 거의 정체된 상태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음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우리나라 소득 불균형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지난해 4.72배로 2019년 4.64배보다 상승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을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오를수록 분배가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화폐가 풀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기존에 대출을 한 사람, 즉 대출을 갚을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기에 대출을 갚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5억을 일으켜서 10억짜리 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같은 집이 20억이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요즘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매입한 사람은 시세가 오른 것만 가지고 5억을 갚기가 유리해지니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걸까요? 로저 랭그릭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통화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나 알아보겠습니다. 한 섬에 3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농부와 기술자와 어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의 중앙은행은 10,000원을 발행했습니다. 어부는 10,000원을 대출하고 1년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1,500원의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이 어부는 기술자에게 10,000원을 지불하고 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기술자에게 물고기를 팔아 기술자에게 물고기값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부는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섬에 있는 돈은 총 1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500원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해서 농부에게 500원을 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물고기 값으로 500원을 어부에게 지불하고 이제서야 어부는 대출이 상환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섬 안에 있는 돈은 총 1,500원인데 이 농부는 550원이 상환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1,050원인데 섬에 있는 돈의 총량은 1,500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을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빌린 사람은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냉장고가 지금 500만원, 에어컨이 100만원인데 1년 뒤에 700만원, 그리고 에어컨이 200만원 할 걸로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지금 냉장고랑 에어컨을 사겠죠. 반대로 1년 뒤 냉장고가 400만원, 에어컨이 80만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년만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아무도 안 사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제품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와 에어컨이 안 팔리니 제품을 생산하는 가전제품 기업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문을 닫게 되니 당연히 그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 더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점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각국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렸던 것입니다. 가계가 소득이 저하되어 구매력이 떨어지면 그것은 곧 기업의 위기로 번져가고 기업의 대량 파산하게 되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도덕성 혹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지출을 늘려 통화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며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오일 부국으로 복지국가의 선두주자로 불리었던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닭 한 마리가 1460만 볼리바르, 당근 1kg이 300만 볼리바르, 휴지 한 롤이 260만 볼리바르, 심지어 이제는 지폐의 무게로 돈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종이보다 화폐가 더 싸서 화폐로 종이 공예를 하게 됩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이 지난 3월 발행된 베네수엘라의 고액권 지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볼리바르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원에 불과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최고액권이지만 100만 볼리바르짜리 한 장으로는 물 한 병도 살 수 없습니다. 330ml짜리 생수 한 병이 330만 볼리바르가 필요합니다. 2018년, 2019년 100만%대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진정되었지만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은 250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볼리바르는 버스 요금을 낼 때만 쓰인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 미국 달러로 결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는 것을 자국 통화의 달러와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로 달러화가 되어 있고 관련 영상은 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달러도 점점 더 급속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달러도 결국 미 연준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나라 화폐처럼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재미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이용해서 탈은행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보급화되지 않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핸드폰에 어플만 설치하면 걸어다니는 은행이 되므로 은행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민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비트코인을 매개체로 중간에서 만나게 되고 이는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도 법정화폐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 아우레오 리베이로 하원 의원은 곧 집이나 자동차, 심지어 맥도날드까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통화의 신용 및 금융 시스템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할 것이며 점점 선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로 비트코인과 자국 화폐가 공존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고 이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화를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의 초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1비트를 가진 자와 아닌 자가 부의 기준이 되는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매일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분명 부자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